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성중독, 남편의 특징과 원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고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중독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외도를 하는 대상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들을 특정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또한 외도 상황을 어렵사리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중독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고 치료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중독은 성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심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거나 갈등 등이 있을 때 마치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섹스를 할 파트너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행위를 할 여성이 없으면 불안감이 더 깊이 빠져들고 그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정서를 나누는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누구와의 관계만 맺으려고 합니다. 성관계겠죠?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분이 성중독이 분명한데도 아내분들은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와이프와도 왕성한 부부관계를 하고 너무나 좋은 아빠, 남편으로 평범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매도 훌륭한 경우도 많고 외모도 또래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여자 만나려니까 본인의 외모 관리와 체력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섹스를 할 여자들이 없어지면 약물, 알코올 중독자처럼 금단 증상이 생기고 불안감이 커지고 쓸쓸해하고 허전해하면서 공허함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여자를 물색하다가 뜻이 맞으면 화색이 돌고 다시 쌩쌩해집니다. 성중독 남편들은 한 명의 여자와 정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섹파 대상으로만 여기고 물론 그 기간은 길고 짧을 수는 있겠죠. 이 여자 저 여자와 관계를 가지고 정서적인 개입은 전혀 없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맺거나 그 여자와 시들해지면 새로운 여자들을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성중독은 연령, 결혼 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젊은 시절부터 중독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여자도 성중독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보통 남자 바람이 많고 여자 바람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바람은 많고 아내 바람은 적은데 그게 보통 7대3 정도의 비율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섹스를 1대1로 하면은 이 퍼센티지가 같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비율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한 명의 여자가 N명, 즉 다수의 남자를 상대하고 성중독 남자들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는 성중독인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자가 한 명에게 사랑에 빠지거나 불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여자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중독은 거의 강박에 가깝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혹은 몇 시간씩 온통 성적인 상상을 하면서 보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비밀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이중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본인의 배우자에게는 철저하게 숨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숨기는 걸 떠나서 아내가 눈치채고 언급하면 부인하기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중독이 엄청나고 엄청 큰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중독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딸딸이 치는 거, 자위행위, 그 다음에 야동을 매일 보는 야동 중독, 그 다음에 업소녀를 만나서 스포츠 마사지라던가 성매매 업소 가는 거죠. 원나잇, 그 다음에 바바리맨 같은 노출증 환자, 그리고 평소에 말할 때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희롱이나 심각해지면 근친상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엄마 혼자 양육한 경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자유행위에 집중해서 그걸 심심한 시간을 이제 자유행위 딸딸이로 계속 취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충분한 사랑과 관심,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자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이건 실제 제가 상담한 분 이야기고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에 아빠와 살다가 어떤 사유로 어머니가 재혼한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눈칫밥 엄청 먹었겠죠. 이제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났고 본인은 아주 어렸는데 그 집에 본처가 낳은 큰 누나에게 구박을 엄청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복수심 같은 게 생겨서인지 누나가 목욕하는 모습을 맨날 숨어서 보고 누나가 잘 때 누나 가슴을 만지는 상상을 하고 누나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런 상황에서 자라게 한 엄마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자에 대한 복수심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아내 바람으로 상담을 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천하의 바람쟁이의 천하의 정말 성추행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자들을 만나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성관계를 맺었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못되게 말했죠. 남편분부터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이면 남편분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셔갖고 잡혀갔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많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분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분이셨는데 남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니 아내분도 그냥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마음으로 막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 분이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에 제가 더 막 소리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네, 남편이 섹스 중독으로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경우를 알게 된 경우, 아내분들은 충격으로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실제로. 깊은 관계도 아니고 그냥 only for sex, only for sex, 섹스만을 위해 만나는 여자들이니까 특정하기도 어렵고 또 성중독인 남자들이 뻔뻔한 성향이 많기 때문에 성중독 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고 받지 않는다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의 남편분이 성중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아내분들이 계시면 상간녀의 신상과 증거만 있다면 그 또한 외도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을 설득해서 반드시 어린 시절의 아픔이나 상처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성중독 치료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성중독 치료 상담센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치료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남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내 남편은 바람 안 피겠지 했는데 바람 폈잖아요. 혹시나 내 남편이 성중독은 아닌지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카페 회원들 저는 이제 댓글 안 달랍니다. 너무 상세하게 잘 달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카페가 여자 아내분만을 위한 카페도 아니고 남편분만을 위한 카페가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카페인데 성향이 아내들 성향하고 이제 남편분들 되게 좀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서로 이 케미가 잘 맞아서 서로 댓글로 서로 이제 다른 이성간이가 도움되는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 마인드 디톡스 카페 꼭 가입하시면 와 진짜 좋은 카페 왔다. 가족 같은 분위기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방송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